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삼성전자의 지난주의 흐름과 그리고 내일부터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일단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가는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오늘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하가 아마 9월로 거의 확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대형 조정침에 이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근데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 긍정적인 댓글들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그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의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갈 정도로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좀 시장이 또 지금 사회가 좀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이런 대통령이 또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 또는 어렵지 않게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정말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흥미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차세대 비밀 병기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내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HBM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SK가 올해만큼은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흐름이다 뭐다 다 좀 안 좋은 모습을 SK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더 좋게 또 볼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HBM에 대해서는 지금 이 4세대 HBM3 그리고 5세대 HBM3E 이렇게 4세대와 5세대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HBM을 절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대략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시장 독점 지금 비중이 한 50%가 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략 30% 정도가 되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 이 HBM4라고 하죠. 이 HBM4가 6세대입니다. 이 6세대 때부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크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이따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보면은 HBM4 경쟁 본격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만 TSMC와 동맹을 맺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런 로직 설계 분야에 대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턴키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결국 이 HBM3와 3E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SK하이닉스가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 HBM4부터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와 동맹을 맺었냐? 결국 파운드리 회사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도 이 TSMC와 HBM4 같은 경우는 TSMC와 함께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까지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 HBM4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무조건 이기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XL이나 뭐 다른 우리도 D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 HBM4부터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한 시장도 아마 독점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보다는 무조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경쟁이 펼쳐질 이 HBM4에 대한 TSMC와 SK 하이닉스의 연합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HBM4는 HBM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엔비디아와의 인증 부분도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HBM4부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걱정할 것도 없이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TSMC와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몇 년 동안 파운드리 쪽에 몇 년 동안 TSMC에 뒤처지고 있던 부분이 올해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만 있다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SMC와 하이닉스 연합을 삼성전자가 이기고 이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HBM4는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와 TSMC에는 없는 게 이 삼성전자에는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기술과 노하우와 인력들이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애플도 못하는 모뎀 칩 설계가 이 삼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CPU, GPU, AP,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현재 팹리스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HBM에 대한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냐면, 현재 이렇게 상단 칩은 이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TSV, 이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램을 쌓아서 만들어내는 게 결국 HBM인데, 여기에 대한 설계, 이 HBM4부터는 이런 로직 다이얼 설계와 파운드리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HBM3와 3E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HBM4부터는 TSMC 없이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부터 HBM4 개발 관련 태스크포트를 신설을 하고 엔지니어를 300명을 투입한 데 이어서 HBM 전담 개발팀을 메모리 사업부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출신 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이 HBM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 8분기 만에 TSMC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부터 TSMC에게 현재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밀렸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자리를 놓쳤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TSMC가 28.5조 원, 삼성전자가 27조에서 28조 원대로 추산이 되어 갑니다. 그만큼 다시 또 우리가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앞으로 3분기, 4분기부터는 우리 TSMC에 대한 매출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현재 TSMC에 대한 시총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정도가 되고, 현재 TSMC에 대한 시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추월을 해 나가면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도 이 삼성전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삼성전자가 AI 칩이죠. AI 칩 수주에 대해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엔비디아 쪽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BM4에 대한 또 엔비디아와의 인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수주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우리 삼성전자는 모든 반도체 칩에서 독점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CPI를 봐야 합니다. CPI가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9월달은 거의 확정이라는 건데, 근데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리 인하에 가장 영향을 미치듯이 이렇게 정말 좋은 지표가 나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는 금리 인하가 정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동결 부분이 금리 인하로 전환이 되어 간다는 건데,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글로벌적인 기술주 중심의 중심의 주가들은 금리가 인상을 하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침체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동결일 때 자산 시장은 다시 늘어나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이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동결 시기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물론 신고가를 뚫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 신고가 근처까지 가는 이런 좋은 모습과 함께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모든 시장들이 다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딱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개월 정도 또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재료 소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월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8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는 이 주가의 흐름을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하고, 이런 시황 분석과 함께 글로벌적인 흐름들이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를 우리가 항상 관찰을 하고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8월 초 중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찍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런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침체가 오기 전에 현금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는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나가면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 영상 항상 구독해 주시면서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요, 대형주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침체기가 오긴 하지만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에 대한 평균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또 종목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나간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을 했던 현금을 다시 한번 중소형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한 종목들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느 정도 종목 선별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제가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전에 62,800원 정도 우리가 이전 2020년대의 흐름을 보면은 이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 올라갈 때,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죠. 신고가를 향해 올라갈 때 이런 구간에선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점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또 심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매집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언제 붙느냐,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올라갈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전자 그 근처까지 가진 못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외국인들은요, 야금야금 이런 데서부터 비중을 줄여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물론 저는 CPI에 대한 금리, 그리고 시장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때 코로나 때처럼 정말 과열됐던 시장을 앞으로 두고 금리가 상승했던 이런 조정 구간,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단기적인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 상당히 유사한 모습과 함께 현재 이 구간 개인들의 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요,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대한 자금들을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큰 견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개인들이 달라붙느냐?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는 12만 전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무조건 해 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 금요일에서 토요일날 넘어가는 장에 미국 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 금리 인하 전에 한 번에
상승까지는 이뤄내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분석을 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금요일 날장에 급락이 왔던 거를 일단은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한 번은 분명 반등이 온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실적에 대한 뭐 재료 소멸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라 현재 시황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절대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면서 앞으로의 수급, 그리고 말씀드렸던 CPI, 그리고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 나가면서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하고 여기서 비중과 현금화를 해 나가는 작전, 그리고 이 현금을 어디로 돌려요? 중소형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서 이런 데서 또 수익을 보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또 저점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싣고 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앞으로 삼성전자로 우리가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좋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 놓은 이런 자료들도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10만 전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때 엄청나게 또 시장에 관심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수급이, 개인들의 수급이 또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지만 개인들이 또 주머니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이렇게 삼성전자를 또 사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인지를 하고 계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투자 전략 자료,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제 개인 번호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나리오 전략과 투자 전략,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HLB라는 종목을 계속 또 이끌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라도 확인을 하시고 보실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시간 장 중이라도 우리가 매도를 비중 조절을 해 나가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근거와 함께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도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삼성전자로 우리가 복리로 더 큰 수익을 쌓아 나아가고 우리가 계좌의 수익이 확실히 불어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박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삼성전자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일 흐름부터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트럼프가 지금 유세 중에 총사를 좀 총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귀 옆으로 좀 비껴나가면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너무나 커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한 기조, 그리고 현재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회사들 마이크론이나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투자가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영향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올해 좀 볼만한 이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좀 골치가 아프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제가 또 좋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주말 동안 저한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 박프로는 삼성전자 어떤 또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어렵지 않게 항상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최근에 열사병이 돈다고 해요. 지금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오후에는 외출을 좀 자제를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원한 에어컨 쐬시면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시원하게 제 영상 또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이 우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